안녕하세요. 이기술사입니다. 124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시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처럼 이번 시험이 정말로 쉬웠는지,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를 챙겨야 하는지.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아마 이번 건축전기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른 회차보다 문제 선택은 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전기는 문제 선택이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항상 했던 말이 건축전기는 1교시에서 9문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124회 시험은 조금 예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른 회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자신 있는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너도 나도 잘 쓸 수 있는 문제가 많다 보니 아마 다른 시험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 이런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차분하게 시험 볼 것, 시험지를 바꿔서 문제를 많이 선택할 수 있어서 조금 흥분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합격 가능성도 보이고 그간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다가 답안에 실수를 하고 제가 119회 시험 때 그랬습니다. 이런 시험은 작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니 끝까지 냉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답안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쓸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비슷해서 답안 구성으로 점수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문제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은 점수가 잘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이 너무 길었는데요.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 1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진동과 소음 원인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진동과 소음은 활용도도 낮고 출제 빈도도 낮아서 저는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은 고조파 등을 응용해서 쓸 생각이었고 제가 이번 시험을 봤다면 이 문제는 아마 선택 안 했을 겁니다. 2번은 케이블 충전 전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 문제이긴 한데 25점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비를 했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들에 추가로 저는 대책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묻는 문제는 항상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구조와 특징을 물었네요. 기본 문제이긴 한데요. 문제에서 구조와 특징을 이렇게 구분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답안도 각각을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4번 문제는 세곤도와 조도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기본 문제이고 잘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10점짜리로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은 5번 문제를 보면은 전기적 고유 특성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 문제 25점 문제를 대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는 문제이니까 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번은 대지저항률 문제였는데요. 웨너의 사전극법과 대지저항률의 특성. 저는 아마 답안을 1번 웨너의 사전극법, 2번 대지저항률의 특성 이렇게 바로 구성했을 겁니다. 접지 파트에서 정말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문제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7번은 유효접지와 비유효접지에 관한 문제. 이거는 저 시험 볼 때도 나왔던 문제이고 최근에도 또 나왔던 문제 같은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꽂혀있는 출제위원이 있는 것 같네요. 8번은 CT 문제였는데 마찬가지로 워낙 기본 문제입니다. 니포인트 볼테이지 정의랑 니포인트 볼테이지가 CT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각각을 구분해서 설명하고요. 이거는 계전용 CT, 즉 릴레이 CT의 중요한 내용이니 그런 내용을 좀 담아줄 것 같습니다. 9번은 보호계전기 정의랑 우동작 방지 조건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저라면은 선택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동작 조건이 변전을 해본 입장에서는 너무 애매합니다. 아마 대부분 고조파 얘기를 썼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고조파만 묻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번은 캐스케이드 차단 방식이 나왔는데 너무나 기본 문제이죠. 정말 기본적인 문제니 잘 준비하셔야 되고 저는 선택 차단 방식과 비교해서 25점으로 준비를 했던 문제입니다. 11번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관한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로는 당연히 준비했던 문제이고 여기서는 RLC 회로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고민해서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12번 유도전동기 전기적 제동 방식은 저는 25점으로도 준비했던 문제이고 문제에서 이렇게 4가지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면은 4가지를 다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다른 문제 선택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문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전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이고요. 건축전기는 양이 워낙 많아서 정전기는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전기 은근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 면접에서도 꾸준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2교시 문제도 보겠습니다. 1번 문제로 변전실 선정시 고려사항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문제긴 한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대칭자법방 문제가 나왔는데요. 합격하시려면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문제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묻고 있으니 각각을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 정도 계산 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하십니다. 3번은 유도전동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유도전동기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 중에서도 속도 제어는 기본이니까 준비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으니 각각을 구분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은 KSC IC 62305 내용이 나왔습니다. 62305 기반으로 쓰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5번은 배스 문제가 나왔네요. 배스도 워낙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니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제에서 묻는 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6번은 별류기 문제네요. 1교시에도 별류기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별류기는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4개를 구분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1, 2, 3, 4번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점수 배정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 3번 비보정 개수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 3번 내용이 부실하면은 전체적인 문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3교시 1번 변압기 뱅크랑 모성 구성에 관한 문제 너무나 기본 문제입니다. 당연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2번은 내진 설계가 나왔는데요. 내진 설계는 최근에 현업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내진은 최근에 계속 기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출될 문제로 보입니다. 고려사항과 각 설비별 내진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내진은 면접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신재생 에너지 문제였는데 정의랑 특징은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종류를 11가지 설명하라는 것 때문에 저는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분량 내에서 얼마의 깊이를 써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4번으로 나온 초고층 빌딩도 기본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초고층 빌딩이 계속 늘어나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면접 때도 물어봤습니다. 전압 강화, 케이블 자중, 그리고 버스 덕트 등등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5번은 조명기구 특성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는 버릴 것 같습니다. 6번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는 당연히 기본 문제이고 이 문제에서는 메커니즘만 물어봤는데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대책도 자연스럽게 다뤄줘야 합니다. 4교시 1번 문제인 축전지 용량 선정은 기본 문제이고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 계산 문제로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2번은 BIPV 문제였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긴 했는데 아는 지식을 조합해서 답안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IPV는 자주 출제되진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3, 4, 5번은 기본적인 문제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문제 버리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는 준비를 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차분하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